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튜영어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순서대로 영어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저와 오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장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 if로 시작합니다. if 하면 만약에 라는 접속사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문장 앞에 먼저 주고 있네요. 만약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 the box, box 하면 상자죠. 상자가 is too heavy. heavy 하면 무겁다라는 뜻인데 앞에 to가 붙었습니다. too 하면 너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 to에는 부정적인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o를 사용할 때는 너무라는 뜻으로도 해석하지만 뭔가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겁대요. 그런데 이게 뭐 하기에 무겁냐면 to pick up 하기에 무겁다고 합니다. pick up 하면 들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자가 들기에 너무나 무겁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여기까지 주었죠. 들기에 너무 무겁다면 어떻게 해라? 슬라이드 하면 이렇게 쭉 미끄러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슬라이드라고 하는데, 그런데 무엇을 슬라이드하게 하냐면 it이라고 하네요. it은 앞에 나온 이 박스죠. 그래서 박스를 그냥 슬라이드, 그냥 그 상자를 쭉 그냥 밀어주세요. 어디로? across the floor. 그냥 이 바닥에 그냥 쭉 미끄러뜨리세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 속에서는 앞에 보이는 요 to 있잖아요. 요 to를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겁다. 그런데 이 to는 종종 이렇게 뒤에 to 부정사를 함께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를 to 용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행동을 하기에 너무 이렇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 살펴볼까요? 자, 이번 문장은 make로 시작하네요. 동사로 시작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명령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뭇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 하냐면 make a wish라고 합니다. make a wish 하시나요? make a wish 하면 소원을 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원을 빌어라 라고 해서 문장이 완성됐는데, 접속사 before로 추가 정보 주고 있습니다. before 하면 뭐뭐 하기 전에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기 전에 소원을 빌어야 하냐면 blow 하면 부는데, 그 불어서 어떻게 하냐? out 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어서 out이라는 건 이렇게 없애버리다, 꺼버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뭘 꺼트리냐면 the candle이라고 하네요. candle 하면 양초, 초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초들을 불어서 꺼트리기 before, 전에 make a wish, 소원을 먼저 비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생일 케이크 앞에서 하면 좋을 듯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장의 주어는 the poor family가 되었습니다. poor 아시나요? 불쌍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불쌍한 family 하니까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쌍한 가족은 needed 한다고 합니다. need 하면 필요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앞 뒤에 ed가 붙어서 필요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help, 도움이 필요해요 이런 뜻이 됩니다. 역시 문장이 완성됐는데 after로 추가 정보 주고 있네요. 뭐 한 후에냐면 the house, 집이 fire, 그 집이 불탄 이후에는 그 불쌍한 가족들은 needed, 필요했어요. help, 도움이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문장 더 살펴볼까요? 이번 문장의 주어는 the branches가 되겠습니다. branch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branch라는 것은 나무 가지들 있잖아요. 나무 가지들을 branch라고 합니다. 그런데 s를 붙여서 나무 가지들이 snap이라고 합니다. snap 하면 이렇게 딱 하는 거 있잖아요. 소리, 그걸 스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손으로도 이렇게 스냅 하면서 소리를 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딱 하면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걸 스냅이라고 하는데, 이런 나뭇가지들이 스냅 이렇게 똑똑 소리가 나면서 부러졌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부러졌는지 추가 정보 주고 있습니다. under라고 하면 아래쪽에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뭐 아래쪽이냐면 my feet 하면 발이잖아요. 내 발바닥을 fit이라고 하는데, 내 발바닥 아래쪽에서 나뭇가지들 이렇게 밟으니까 부러지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역시나 as로 추가 정보를 한번 더 주고 있습니다.
as는 제가 정말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바로 시간을 나타낼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있을 때 부러졌냐면 I walk. 역시나 내가 걷고 있을 때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걷고 있었냐면 through the forest. through 하면 이렇게 쭉 통과하는 걸 through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축구에서도 through pass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패스 할 때 이렇게 through 하면 앞으로 쭉 전달해 주는 걸 through pass라고 하는데, 역시나 through the forest 하면 그 숲을 쭉 통과해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through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숲을 쭉 걸어서 통과해 나갈 때 이 나뭇가지들이 똑똑하면서 부러졌습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네요. 그러면 마지막 문장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장의 주어는 my left shoe가 되겠습니다. my left 하면 왼쪽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shoe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신발 하면 주로 shoes라고 하잖아요. 꼭 s를 붙여서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신발은 왼쪽, 오른쪽, 늘 두 쪽, 이렇게 두 개 형태로 나오는 이런 단어들은 꼭 s를 붙여서 쓰는 편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shoe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즉 뭐다? 신발이 한 짝밖에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my left shoe, 내 왼쪽 신발에는 has a hole. has는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 있냐면 a hole. hole 하면 구멍이잖아요. 그래서 내 왼쪽 신발에 구멍이 났다고 하네요. 근데 그 구멍이 어디에 났냐? in it. 안쪽에. 안쪽에 구멍이 났나 봅니다. 그런데 from으로 추가 정보 주고 있습니다. from walking so much. from이라는 전치사는 대표적으로는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발이 지금 구멍이 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from은 이 신발이 왜 구멍이 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walking so much, 너무 많이 걸었기 때문에 구멍이 났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래서 내 왼쪽 신발이 구멍이 났어. 근데 왜 났냐면 from walking so much, 너무 많이 걸어서, 이런 문장이 되겠네요. 그럼 오늘 저와 함께 문장 배열하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배열해 볼 문장은 이 형식 문장입니다. 이 형식 문장 저와 배운 적이 있는데 까먹지 않으셨나요? 영어에는 5가지 형식이 있다고 했고, 그 중에서 이 형식에는 어떤 느낌의 문장이 들어가냐면 주로 주어가 어떤 상태가 되다, 이런 종류의 문장들이 대부분 이 형식 문장이거든요. 왜냐하면 1형식부터 나머지 형식들은 주어가 주로 어떤 행동을 하다라는 뜻인데, 2형식 문장은 특이하게도 주어가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을 2형식 문장으로 쓰입니다. 오늘 과연 어떤 문장들이 2형식 문장인지 저와 함께 순서 배열하는 연습을 통해서 이런 게 2형식이구나를 한번 함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 그녀의 아버지는 변호사이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의 상태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다? 변호사인 상태라는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대표적인 2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주어는 그녀의 아버지죠. 그녀는 영어로 her라고 하니까 her를 맨 앞에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father. 그래서 her father, 동사가 나올 자리죠. is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라는 문장이 완성됐네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아시나요? 변호사는 영어로 lawyer라고 하죠. lawyer. 이렇게 마지막에 a lawyer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는 어떤 상태다? 변호사인 상태이다 라는 문장이 완성되겠습니다. 이 문장에는 비동사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제가 비동사는 언제 사용한다고 했었죠? 바로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고 싶을 때 사용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형식 문장이 어떤 문장이다?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이 이 형식 문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태 하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동사는 바로 비동사잖아요. 그래서 모든
비동사들은 전부 다 이 형식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비동사가 나오면 이 문장은 이 형식 문장이구나 라고 그냥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 그녀는 군인이 되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그녀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죠. 그녀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다? 군인인 상태가 되었다. 이런 문장이잖아요. 역시 이런 문장도 이 형식 문장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어부터 써봐야 되겠죠. 주어는 그녀입니다. she. 그 다음 동사는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죠. 되었다라는 단어 아시나요? became입니다. 원래는 become인데 become의 과거 형태, 과거에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과거 형태인 became을 썼습니다. 그런데 뭐가 되었냐? a soldier. 군인은 영어로 soldier죠. 그래서 soldier를 마지막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he became a soldier 하면 그녀는 군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동사 보이시나요? 동사가 became을 썼습니다. became은 뭐뭐가 되다 라는 뜻인데 비동사와 왠지 모양도 비슷하게 생겼고 뜻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became도 비동사처럼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단어예요. 당연히 이 형식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 또 살펴볼까요? 자, 2번 문장은 그는 정직한 사람처럼 보인다. 이런 문장을 내가 만약에 영어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장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궁금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도 역시나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상태가 정직한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장도 역시나 이 형식 문장에 해당하는데요. 역시나 주어부터 찾아봐야 되겠죠. 주어는 그는입니다. 그는 영어로 he잖아요. he. 그런데 동사는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뜻이니까 영어로 보인다라는 뜻은 seem입니다. seem. 그런데 여기가 왜 s가 붙었는지 아시죠? 주어가 he이기 때문입니다.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올 땐 제가 동사에 s를 붙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he seems. seem이라는 단어가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처럼 보이냐면 an honest man. honest라는 단어가 정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honest man 하면 정직한 사람이란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앞에 왜 on을 붙였냐라고 하면 뒤에 있는 이 honest란 단어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모음 앞에는 대신에 on을 붙이거든요. 그런데 h는 모음이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단어를 읽을 때 honest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발음이 모음으로 되게 되면 앞에는 on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an honest man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 문장도 어떤 문장이다? 이 주어인 he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 정직한 사람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상태를 설명하는 모든 문장은 이 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장 하나 더 살펴볼까요? 자, 마지막 문장은 이런 문장입니다. 여러분의 바람이 곧 이루어질 거예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여러분의 바람이 어떻다? 곧 이루어질 거라는 이런 현실이 되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종류의 문장도 전부 이 형식 문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주어부터 살펴볼까요? 여러분의 바람이죠. 여러분은 영어로 your잖아요. your, 여러분의 바람. 바람이 영어로 wishes가 되겠습니다. wish 하면 소망하다, 바라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의 바람이,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질 거다. 그런데 꼭 이루어질 건 아니고 한 50% 정도는 이루어질 것 같대요. 그래서 50%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 may를 앞에 먼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현실이 될 거야 이런 뜻으로 앞에 may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다 라는 뜻 아시나요? 이루어지다 라는 것이 바로 동사 come을 써서 come true라고 합니다. true가 현실이니까 현실이 come, 될 거야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이 언제 되냐? soon, 곧 이라는 단어, 시간을 나타내는 soon이라는 단어를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our wishes may come true soon 하면 너의 wishes, 바람이 may, 아마도 come true 될 것이다. 진실이 될 것이다. 언제? soon, 곧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책을 읽거나 혹은 영어로 말을 하게 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와 함께 꾸준히 영어 공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변에도 영어 공부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강의가 있더라 라고 많이 소문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